전국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확인하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 채팅 프로그램이 미성년자 성범죄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랜덤 채팅 프로그램은 250여 개로 추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남적 시군에서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가 하면 너도 나도 서울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전국의 국립대 병원 등 거점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이를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력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단 3명. 최근 3년간 이과에 지원한 전공의는 1명도 없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진 지역 의료계의 현주소입니다. 전문의 교수님들까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당직도 서시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환자도 의사도 서울로만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을 굳이 찾지 않고도 지역에서 중증 응급 최종 치료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려도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골든 아원에 응급 진료가 보장되며 대책의 핵심은 지방 국립대병원 경쟁력 강화. 복지부는 예산과 인력 등 발목을 잡은 여러 규제를 완화해 의사 정원과 인건비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 관련 인력 확보 등 시설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고위험 추가 보상, 수가 인상 등 다양한 보상책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구체적인 의사 수 확대안은 빠졌습니다. 지금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전체적인 전략 차원이라며 실행 시점과 규모 등은 앞으로 만들어질 TF에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남은 물론 지역 의료 현장이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의사들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악순환으로 지역 의료 곳곳이 심각한 공백을 앓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은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이던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4년 전 3억 원을 들여 심내혈관 센터를 구축했지만 고가의 장비들은 써보지도 못한 채 포장지도 뜯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기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공고를 내서도 사람도 없었고. 86%였던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수행한 뒤 50%를 밑돌고 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끊겼습니다. 올해만 7, 80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역 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도 고사 직전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에 이 대학병원은 2년 연속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경남 4개 대형 병원의 최근 소아 환자는 40% 늘었지만 전공의 수는 매년 줄어 정원의 25%만 채워져 있습니다. 대신 촉탁위로 24시간 소아 응급 체계를 겨우 유지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더 북새통입니다. 문을 닫는 소아과 병의원이 늘면서 진료 시작 3시간을 앞둔 새벽부터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 대기줄이 생깁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7명, 반면 경남과 전남, 경북과 충남 등은 그 절반 이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 격차가 큽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것들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간에 이제
의료 환경의 격차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죠.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상황. 이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필수 의료, 취약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년째 3,058명인 의대 정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정책이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인력 수급 개혁이 지체됐다고 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인력 확충, 즉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1,000명 이상 수준까지 거론됐던 거로 알려진 증원 규모는 오늘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최근 강조하는 민생 정책이지만 의료단체 반발 속 보다 체계적인 근거 마련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가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뜻은 분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선거에서 손해보지 않겠냐는 걱정이 여당에서 많다면서도 소통을 하면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의료단체의 오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임금 등의 관련 규제를 풀고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그 법적 어떤 리스크에 자꾸 인볼되는 그런 걸 좀 완화해줘야 되는 거 하나.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필수 분야 의사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자지구 병원 참사가 누구 잘못인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유도 미사일로 가자지구 병원을 공습했다고 주장합니다. كنت الليلة موجود هنا مع أهلي بعد المغرب تقريبا نص ساعة فجأة بدون سابق إنذار نزل صاروخ عن 16 نص المكان كان الناس مليانين منتشرين هنا في الساحة في الجناين تحت الشجر.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사전 경고를 받았다는 것도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병원을 감독하는 성공의 대주교를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14일 이후 최소 3번 전화와 문자를 보내 피난민들과 함께 대피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대피령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참사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며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비행 중 폭발하는 듯한 영상과 녹취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락한 로켓에 남은 연료가 발화해 폭발했을 가능성도 외신들은 제기했습니다. There is no structural damage to the building. The walls stand intact. There are no craters. 결정적 증거가 될 낙하물의 잔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폭발로 최소 47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세계 곳곳에선 병원 참사에 대한 추모와 규탄 시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편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병원에서의 폭발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닌 테러 단체의 오발로 파악된다며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도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마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잔혹행위라며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전례 없는 수준의 이스라엘 방어용 지원 예산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we have what you need to protect your people, to defend your nation.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병원 폭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입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폭발 양상과 적외선 위성 데이터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공중에서 날아온 폭탄이 폭발할 때 생기는 구덩이 대신 지상 폭발 때 생기는 화재와 파편 등이 관찰됐고 영상 이미지나 적외선 데이터에서 파악된 로켓 발사 지점도 이스라엘 군이 있던 쪽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잔뜩 힘을 실어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자지구, 서한지구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money will support more than 1 million displaced and conflict-affected Palestinians, including emergency needs in Gaza.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용 통로 개방을 이스라엘에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후 귀국길에 al-Sisi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집트가 우선 인도적 지원 물량을 실은 트럭 20대의 가자지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동결 배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국 달러화 강세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쏠린 시장의 관심에 대해서는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기대를 차단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1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뒤 6번 연속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 요인도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한은 판단입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앞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1%대로 막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유가가 들썩일 경우 지난달 3.7%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 수렴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은 높아졌지만 비은행 부문 위험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약 1,800조 규모의 가계대출은 6달째 증가세지만 은행 간 예적금 금리 경쟁 등으로 시중금리가 높아져 기준금리 상승 압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도 한은은 오히려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경남 남해안 수산물의 미국 시장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특히 넙치 등 살아있는 생선 횟감을 미국까지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 덕분에 살아있는 생선으로 만든 요리가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미국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한켠에는 한국 횟집처럼 수족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넙치와 우럭 등 경남 남해안 등에서 키운 생선들입니다. 주방에서는 셰프의 숙련된 솜씨로 갓 잡은 생선으로 요리가 한창입니다. 미국 레스토랑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살아있는 생선으로 만든 요리에 대해 손님들은 한결같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I love it. It's very good. You know, the chef said the sauce will not overpower the fish, and he's right. It just adds to the flavor, so it's very good. 미국 시장에 살아있는 생선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경상남도와 경남 수산업계가 공동 개발한 이 특수 컨테이너 덕분입니다. 이 같은 활어 컨테이너는 현재 70개 제작돼 있고 한 개에 활어 2톤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진해 신항에서 미국 LA까지 최대 6주까지 살아있는 생선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가와
살균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벽벽 사이에 보면은 이제 자가 발전 그리고 산소 발생기 반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동력이 공급이 되는 장치.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경남 남해안을 청정해역으로 판정한 것도 수출 호재입니다. 할수산물 물류센터도 진해신항에 만들어서 할수산물을 수출하는 우리 수산업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경남 수산물은 올해 현재 2,700만 달러가 미국에 수출돼 미국 시장은 경남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이 오늘 창원시 오동동 마산구항에서 열렸습니다. 사업비 135억 원이 투입된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은 지상 3층 연면적 4,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창원시와 마산수협은 마산구항 방지언덕 조성으로 어선 접근의 불편함을 개선해 수산물 위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 채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인 인증 절차가 없거나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나이와 성별을 실제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이런 프로그램에 접속한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데 정부 규제는 성불기만 합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는 언니 소개로 랜덤 채팅 앱을 깐 18살 A양. 접속했더니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분을 쌓고 나니 키와 몸무게를 물었고 모델을 해보라며 만남을 제안해왔습니다.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줬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온 건 30대 남성. 사진작가라면서 일단 촬영을 해보자더니 모텔로 데려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성폭행범으로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옷을 다 입은 채로 사진을 찍게 하더라고요. 계속 하나씩 벗어봐라. 경찰 수사 결과 채팅 앱을 통해 이 남성에게 당한 피해자는 17명. 미성년자가 16명이고 4명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냥 슈트 같은 데서 좀 많이 떠가지고 남성분이 처음에 여자 인증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 현재 운영 중인 랜덤 채팅 앱은 250여 개로 추산됩니다. 취재진이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성인 인증 절차가 없는 앱이 4개 확인됐고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한 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가입 후엔 나이와 성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앱도 많았습니다. 흔히 이용하는 랜덤 채팅 앱 중 하나입니다. 취재진이 나이를 18살로 설정하고 채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연락이 쏟아집니다. 용돈을 주겠다, 일단 만나자, 노골적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의 절반가량은 이런 채팅 앱을 통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자, 돈 줄게, 일할 사람 구하는데 여자면 된다. 채팅 앱에 대한 유해 신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 여성가족부가 유해성을 판단해 미성년자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 인증, 대화 저장, 신고 3가지 기능만 있으면 안전한 앱으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그 기준을 좀 만들고 부합하지 않은 그런 어플들은 전부 그 청소년들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250여 개 랜덤 채팅 앱 중 유해 매체 판단을 받은 앱은 단 10개뿐. KBS가 파악한 미성년자 범죄 피해 사례 대부분은 안전 판단을 받은 앱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여온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반년도 안 되는 동안 17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냈는데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탄 채 도로 한편을 주시합니다.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자 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차량과 부딪히고 이내 쓰러집니다. 또 다른 골목길. 이번에는 트럭 뒤에 숨어 있다가 마주온 차에 돌진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놀란 운전자가 탄식을 내뱉습니다. 모두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사고입니다.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이렇게 건물 유리창에 반사가 돼서 보이는데요. 코너 안쪽에서 기다리던 남성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속도를 높여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17건의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사와 피해자들로부터 19차례 뜯어낸 돈이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미달이라서 보험이 안 되는 바람에 치료비 다 포함해가지고 합의금으로 1,6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봤었거든요. 또 병원에서 발목이 삐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진단서를 골절로 위조한 뒤 그 문서를 근거로 보험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능범이거든. 이게 상당히 재질이 안 좋고 7건에 대해서 부의를 했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경찰은 보험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사고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오늘 창원에서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창원 NC 다이노스가 두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효경 기자, 지금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겠죠? 네, 2023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첫 경기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30여 분 전인 오후 6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이곳 창원 NC파크에는 가을 야구 열기로 가득합니다. 내야 관중석 대부분도 야구 팬들로 채워져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정규리그를 4위로 마감한 NC 다이노스는 5위 두산 베어스를 불러들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NC는 2020년 창단 이후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한 뒤 3년 만에 가을 야구 문턱을 넘었고 2019년 창원 NC파크가 문을 연 뒤 첫 가을 야구지만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NC의 에이스인 외국인 투수 패디가 정규리그 막바지 경기에서 다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서지 못했고요. 공격의 핵심인 박건우도 무릎이 좋지 않아 최상의 전력이 아닌 탓입니다. 정규리그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면서 불펜진 체력 소모가 큰 것도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단기전인 가을 야구에서는 마운드 싸움과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올 시즌 생애 첫 타격왕을 차지한 손아섭과 3년 전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을 꺾고 통합 우승을 경험한 박민우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1승을 안고 시작한 NC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에서 최소 1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겨야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번 치러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모두 4위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두산은 사상 첫 뒤집기를 노립니다. 3회 현재 NC와 두산 양팀의 경기는 0대3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NC파크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오늘 전남 목포에서 막을 내리는 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이 종합 6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은 현재 금 62개, 은 71개, 동 95개 등 메달 228개, 총 득점 4만 1,600여 점으로 경기와 서울, 전남, 경북, 충남에 이어 종합 6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내년 105회 전국체전은 김해에서 열립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현대의 기술을 만나 다시 빛으로 되살아난 한국 추상화의 거장 전형림 화백을 만나봅니다. 그의 대표 작품들이 컴퓨터 그래픽과 빛으로 대형 캔버스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13년 전 타계한 전형림 화백이 살아있는 듯 벽면 가득 다가옵니다. 해가 뜨는 붉은 통영바다. 평면 캔버스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해와 돛담배, 그리고 돛과 돛이 빛을 따라 일렁이며 재색을 드러냅니다. 화백이 그때 그 순간 그 바다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 그가 사랑한 코발트 블루빛 통영바다를 오가는 작은 배들과 갈매기들이 작가의 그때 그 시점으로 안내합니다. 민화 속 작은 소재로 등장하던 물고기들도 첨단 기술로 생명을 얻어 화려한 국물을 선보입니다. 아버님이 가장 생전에 좋아하셨던 볼락이라는 생선인데 그게 아주 역동적으로 너무너무 표현이 잘 됐고요. 또 다른 생명력을 지닌 예술품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목함지에 담아낸 오방색 걸작 새 만다라는
120여 개 큐브 조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한국 추상화의 거장 전영림 화백의 작품 6점이 경남 도민의 집 전시실 벽면 전체에서 미디어 파사드로 되살아났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을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하여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만들어내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선정작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작은 소재들이 진짜 움직이니까 너무 평면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감나고 재미난. 경상남도는 애초 이달 말까지 보름만 예정했던 전영림 영원한 빛 전시 기간을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2023 만프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 20개 나라가 참가해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전통 물품을 선보입니다. 또 올해 주빈국 파키스탄의 국립예술단 공연과 인기가수 초청 공연, 전통 의상과 해나 체험 등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남강유등전시관이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 만경동 남강변에 10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남강유등전시관은 전시와 체험 공간, 카페로 꾸며졌으며 개관을 기념해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은 올해 연말까지 무료이며 내년부터는 성인 기준 관람료 2,000원을 받습니다.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35일 동안 열린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로화 엑스포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관람객 138만 명이 다녀갔고 미국과 호주 등 13개 나라, 50여 개 회사 관계자를 초청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 말티고개의 봉황교 통행을 제한합니다. 2014년 만들어진 봉황교는 비봉산과 선악산 정상을 잇는 50여 미터 길이의 등산로로 진주시는 이번에 봉황교에 부식된 나무바닥을 바꾸고 다리 주변 포장 공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공사 기간 비봉산과 선악산을 이용할 때 주변 횡단보도를 이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5회 경남 건축상 대상에 사천 용남고 건물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5월 준공된 사천 용남고는 기존 교육시설의 건축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과 외관 계획이 돋보이는 획기적인 시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0년) 넘게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고 퇴역한 진해함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해함은 해군의 국산 전투함 시대를 연 주인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군항의 도시 진해에서 새롭게 태어난 진해함을 만나봅니다. 진해 해양공원에 군함이 우뚝 서 있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 기술로 건조된 진해함은 길이 88m, 무게 1000톤의 초계함입니다. 초계함이란 적의 공격에 대비해 연안 해상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중형 함정을 말합니다. 30여 년의 임무를 마친 뒤 지난 3년 동안 세 단장을 거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전시 체험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체험시설로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도 알기 어려웠던 함정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고 또한 해군에 대한 체험, 지식을 습득하면서 꿈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체험활동으로 진해함을 찾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배 안을 둘러보는 아이들. 여기는 오시게 되면 진해함에 대한 역사도 배우고 해군에 대한 체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수병들이 해군들이 실제 생활했던 곳들을 살펴봅니다.
좁은 미로 같은 공간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정말 신기해요. 전부 다 신기해요. 진해함은 서해안 연안 경비작전과 제1, 2차 연평해전 참전, 조난선박 구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나라 바다를 수호했는데요. 관람객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함정을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배 이 전투함에 탑승하기는 평생 처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 생활하는 걸 체험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그 나라를 위한 희생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요. 진해함은 원래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보존해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A little bit scared, actually. Respect, yeah. Very nice. You kept everything. Thank you. Yeah. It's nice to see. Also, it's open. Yeah. 작전 수행을 위해 함정이 출동하던 때를 생각하니 그때의 긴장감이 전해집니다. 막상 보니까 좀 많이 좁기도 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그 전투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전투가 있을 때는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그렇게 싸우곤 했구나 생각 드니까 좀 많이 뭉클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를 품은 진해함은 시민들의 안보 체험관으로 변신해 누구나 무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진해함 전시체험관의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서 흥미롭고 즐겁게 안보 의식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방문하셔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함은 움직이는 한 나라의 영토라고 불립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군함 내부에서 해군 생활을 체험해보며 나라를 위해 애쓴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당시 마산 간호고 등 옛 마산 지역 여고생 28명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 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마산 간호고 학생들과 마산의료원 전신인 도립 마산병원 간호사들이 총상 부상자를 숨겨주고 치료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39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방시대 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5대 전략 512개 사업이 포함됐고 세부적으로는 산업과 과학기술 등 특화 발전 분야 170개 사업에 22조 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생활복지 분야 117개 사업 11조 원 등입니다. 경남의 지방시대 계획은 올해 말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진로교육 콘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 석학과 현장 진로교육 전문가 40명을 초청해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눕니다. 마지막 날인 모레는 2028년 대입 대비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이어집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경상남도와 민자 사업자인 맥쿼리가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융자회사는 경상남도가 임의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해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2017년 협약 변경 이후 부가가치세와 요금 인상을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등이 잘못돼 34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지법이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자해했고 이후 함께 있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동창을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이 어린이집 활동 중 2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촬영을 위해 뒷걸음질 치다 2살 B양의 몸 위로 넘어져 B양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지만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지역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낮아지는 등 춥겠습니다. 낮아진 기온에 내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곳곳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3도, 함안이 11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9도, 창녕이 18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2도, 거창이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9도, 합천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우리 지역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정보 들으신 대로 내일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면서 부쩍 추워질 텐데요. 고금리의 고유가,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체감온도는 더욱 낮기만 합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민생을 외치고 있는 이때 비온 뒤 맑게 개는 하늘처럼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먹구름이 걷히도록 모처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